반갑습니다. 저는 진로진학 플랫폼 열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 김혜덕입니다. 전에 1차 시에서 제가 강의를 아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또 여러분을 만납니다. 저희 회사 소셜 미션은 열린 놀이 교육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학교에 들어가 보면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랑 공부를 못하는 학생 차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점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이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 아마 더욱더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학습 코칭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진로 캠프라든지 이런 활동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는 일단 사례라서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기까지 저희 활동이랑,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고 난 뒤에 활동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했던 지원사업 종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2018년에 1월 25일 되어 있죠. 진로진학 플랫폼 열림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주는 총 6명이고 그 중에 3명이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2천만 원은 지금 현재 사무실 임대료를 쓰고 있고, 사실 1천만 원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김해시 유라 1로에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고, 저희 업태는 교육 서비스업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굴까요? 네, 맞아요. 사람입니다. 강사. 그리고 이 강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잘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진로 진학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 붐업이라서 김해시청에서 지금 신세계 백화점 위에 있는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한번 외부 용역을 받아서 해봤는데, 여기서 했던 것이 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보드게임 좋아하시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드게임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진로 수업에 많이 했지만, 실제로 보드게임은 그냥 노는 용으로, 그냥 놀이용으로 많이 썼는데, 저는 교육용으로 보드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처음 이 돈으로 보드게임 2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기업 경영 체험 보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를 한번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협동조합이나 뭔가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돈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드판에다가 우리가 좀 돈을 수익을 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지출하는 거랑을 섞어서 보드게임을 한번 만들어서 기업 경영 체험 보드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캠프 속에서 1시간 동안 보드를 하고, 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제에 대한 관념을 익히고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커리어킹 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미래에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 거고 한번 생각을 나누는 그런 보드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문 카드가 있어가지고 카드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아이들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구상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2가지 보드를 이 붐업 사업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마 이 붐업 사업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금액도 작고. 근데 금액이 사실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것들은 내가 크게 일을 안 벌려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2개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붐업 하면서
서류도 좀 간단하고, 왜냐면 몇 천만 원이 넘어가면 서류가 진짜 불편한데, 이 붐업은 500밖에 안 되니까 서류를 연습 삼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할 때, 서류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붐업에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교육지원청에서 마을학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지역에 있는 초중 뭐 고까지는 필요 없고 중학생을 위해서 어떤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넣어서 한번 활동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처음에 2019년도에 저희가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유라천 레모네이드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학교도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캠프도 이 돈으로 운영했는데 여기 있는 마을학교 지원금은 좋은 게 강사비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학생들을 좀 가르칠 능력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아이템을 교육용으로 바꿔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은 강사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맞아요. 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유라천 레모네이드 날 행사 사진인데 사실 이 행사가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원래 레모네이드 날이라고 미국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 날이 있어요. 이 레모네이드 날은 어떤 거냐면 청소년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레모네이드 주스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날을 정해줘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팔겠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직접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이 계획서 안에는 레모네이드를 사고 그걸 주스를 만들고 파는 모든 과정에 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한 잔에 얼마를 팔 것이고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통과하면 이 아이들이 실제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그날 그 장소에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는 조금 가족 위주의 보드를 좀 만들어 가지고 가족끼리 함께 놀 수 있는 교육용 보드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밑에 사진을 보면 고등학생 보이지요. 유라고 학생들하고 저희가 사회적 경제 캠프를 하면서 보드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보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숫자 보물을 찾아라, 한글왕을 찾아라, 샘놀이 이렇게 해서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드를 만드는데 이 보드 판은 종이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진 않아요. 한 2번 접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안에 있는 아이디어가 중요하지만 교육용으로 또 접근하다 보니까 좀 쉽게 보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여행에 관한 뭔가를 활동지라든지 아니면 여행도 사실 보드게임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놀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드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놀이, 여행, 보드게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했던 게 또 사회적 경제 캠프. 아까 앞에서 봤던 레모네이드 날 하기 전에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사회적 경제 캠프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동생들을 도와주게 하는 우리 보드를 만들자 해가지고 앞에 있는 보드를 실제로 만들어서 레모네이드 날 행사 날에 그 보드 게임을 펼쳐서 주변에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체험을 해보고 하고 이거를 이제 팔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판매는 사실은 많이 되지 않았고 체험의 날 위주라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꼭 놀이 아니더라도 공부용 보드도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020년에 똑같이 저희가 지원해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때는 프로그램을 약간 바꾸었어요. 지난해 레모네이드 날 행사를 해보니까 보드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행사하기에는 약간 학생으로서 좀 무리도 있고 이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소셜 미션이 뭐였냐면 교육 격차를 줄인다 그랬죠.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중학교보다는 초등학생들에게 뭔가 놀이하고 학습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학습 공작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캠프인데 여기 초등학교 1학년 10명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날짜별로 프로그램을 한 3개씩 다 보면 그림카드로 마음 열기 있고 같이 땅 따먹기 뭐 여기 글짓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면체 주사위로 연산 그리고 도미노 덧셈 뺄셈 연산 뭐 한글왕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진로랑 학습이랑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500만을 가지고 강사비랑 여기 필요한 물건들도 제작하고 사고 하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요. 이거는 해마다 한 4월쯤에 아마 공지가 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마을학교 운영했던 장면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꼬마들이 화면 밑에 보이죠? 그죠? 자음 모음 글자를 적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샘놀이 게임 하고 있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코인 가지고 놀이도 하고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육성사업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보드 보드에 보면 SDGs 해결보드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개까지 주제를 가지고 보드를 하고 이 보드에 있는 17가지 목표를 해결하는 자기의 진로 로드맵을 짜는 그런 보드 게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약간 창의력을 키워주는 세계 땅 따먹기 전략 게임에서 바탕화면에 보면 다양한 도형이 있고 이 도형을 밑에 지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게임입니다. 약간 도형 감각, 창의력을 높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로 생각 나누기라는 또 보드도 진로 캠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의 카드라든지 우리말 북한말 카드 이런 것들도 그전에는 제가 인쇄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시제품으로 개발해서 지금 캠프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중에 제일 금액이 큰 게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원래 최대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탈락하는 기업이 많아가지고 5천원 아니고 좀 더 기업을 많이 모집하다 보니까 평균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팀보다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돈은 한 4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인건비로는 쓸 수 없지만 사무실 임대료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전기료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저희는 예전에 손으로 만들어서 코팅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품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품 하나 만드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육성 사업 하면서 한 8개 정도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캠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경남형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열심히 또 잘 썼더니 12월 달에 사회적 기업가 우수상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은 경남에서 저희 한 팀 받았습니다. 전국에는 40팀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요 상도 받고 나니까 또 뭐 인터뷰도 들어오고 하여튼 좋은 일이 많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꼭 한번 해보십시오. 뒷부분에 이 육성사업에 냈던 제 서류를 한번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래서 제가 절대 잘 썼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이 처음 써볼 때는 다른 사람의 쓴 걸 좀 참고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뒷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상 받고
해마다 소셜 챌린저 40이라는 책이 나와요. 이 책 속에 상을 받은 40개의 팀들이 여기에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의 꿈을 향해 길을 함께 놀며 찾아갑니다 해서 진로 장애 캠프 했던 지금 사진이 오픈되어 있는데 저희가 했던 모든 활동들도 소개하고 여기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코칭에 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업도 아마 이걸로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업 결과 저희 성과를 한번 보면 제일 좋았던 게 컨텐츠 개발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보드 외에 7종을 개발해서 실제 캠프에 사용하거나 판매를 하는데 오늘 만들어 놓으니까 재료비가 다음에 안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올해 작년에 만들었던 걸 다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육 서비스업이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네, 강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을 저희가 그냥 유료로 하면 안 올 것 같아서 무료로 역량 강화 연수를 제가 거의 뭐 한 달에 많을 땐 2번씩도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강의 듣고 또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저희가 캠프 갈 때 함께 가서 수익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여 명, 한 3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도 되었고 매출도 2019년도에는 저희가 매출액이 3,700밖에 안 되었어요. 한 달에 한 3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이때는 월급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돈 가지고 여기 임대료 내고 뭐 약간 밥 먹고 하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월급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2020년이 되면서 저희가 1억 2,300만 원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씩 매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3배나 상승되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육성 사업에서 만드는 그런 재료들 뭐 교구나 이런 것들도 많은 활용이 되었고 어쨌든 이 육성 사업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이제 2021년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1년 차인데 사실 올해 1년 차가 되고는 전 지원은 하나도 사실 받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원을 받으려면 뭔가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바빠서 계획서를 쓸 여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비가 되었을 때 계획서를 쓴다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척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활동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척도표를 가지고 여기서 점수를 매겨서 지원이 됩니다. 사실 저희 몰라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긴 했는데 다양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척도를 적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1년 차들은 여기 사업에 지원을 해도 돈을 잘 못 받아요. 여러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예비되기 전부터 같이 척도를 한번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는 좀 다르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여행하고 뭐 공간 활용을 해서 뭔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 되고자 하는지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소셜 미션 너희는 미션이 뭐니 그죠?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의 그 조직에 대한 가치, 소셜 미션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열림의 가치는 어떨까? 저희 회사 가치를 한번 볼까요? 일단 경제적 가치는 먼저 3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놀이학습 교구를 개발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보면 물건 속에 포장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그 포장지로 인한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또 그 안에 보면 또 비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비닐 쓰지 않고
포장지도 최소한을 해가지고 포장도 한 개를 만들어 갖고 여러 종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가치는 연수를 통한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그렇죠. 무료 연수를 계속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저희 캠프에 강사로 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게 되겠죠. 세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코칭을 저희는 제일 많이 하거든요. 학습 코칭을 하는 이유는 나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학원에 안 가도 되겠죠. 전 세계에서 제일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저희의 사회적 가치는 그럼 어떨까? 사회적 가치는 마찬가지 3개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 친화적인 놀이학습 교구를 통한 가족 간의 소통을 유도한다. 저는 보드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다 보면 부모님은 우리 아이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뭔가 할 수 있는데,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 수준과 관계없이 학원을 보내요. 아이가 너무 쉬워하는 학원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학원도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학습 교육을 통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되면 얼마든지 아이가 진짜 과외가 필요하거나 학원이 필요하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돈도 굳고 아이는 아이대로 즐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가치는 사회 배려 계층의 교육 지원. 지역 아동센터나 아니면 초, 중, 고등학교에 두드림이라고 해서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아이에게 좀 더 공부에 취미를 가지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길러서 사교육으로부터 스트레스를 해소하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줄거리 있다가 저녁 때 집에 오는 게 아니고 다시 학원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 가면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학원을 꼭 가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즉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좀 줄이는 거, 이게 저희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팔 상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꼭 팔 수도 있고 서비스를 팔 수도 있겠죠. 여행도 꼭 서비스만 파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행 안에 다양한 상품도 개발해서 함께 팔면 좋겠죠. 우리가 스타벅스 하면 스타벅스는 커피만 팔지 않죠. 실제로 스타벅스로 가는 이유를 물었더니 커피보다는 거기에서 파는 한정된 그런 컵이라든지 다양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스타벅스를 간다는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여행도 그냥 관광 상품이 아니고 여행지에 있는 독특한 뭔가 상품을 좀 개발해서 같이 팔면 훨씬 더 좋겠죠. 갔다 오면 그 지형을 딱 알 수 있는 뭔가 캐릭터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해서 팔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 뭘 팔고 있는지 보면 일단은 캠프를 팔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학습 코칭 캠프, 진로 캠프, 창업 캠프 이렇게 3가지 캠프를 저희가 아이템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캠프에 활용하는 다양한 교구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팔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들은 모두 다 저희 캠프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기초 학력을 위해서 저희가 마을학교 하면서 했던 것이 학습놀이 공작소. 여기도 주로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주사위라든지 간단한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공부와 접목시킨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템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지금 사진은 학습 전략 캠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학생들 표정이 어때요? 네, 좀 진지한 것도 있고 되게 즐거워 보이죠?
의외로 저희 캠프하러 가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주고 그리고 발표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활동지도 잘 써서 지금 인증샷 찍자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들어도 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학습 전략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로 캠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학교를 찾아가서 소규모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교실에 한 명씩 들어가서 4차시나 6차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로 캠프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학 캠프. 장학 캠프는 약간 아이디어 발굴 장학 캠프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하면서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SDGs 보드게임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SDGs 보드게임의 17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나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캠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놀이 학습용 보드 앞에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지금 계속 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양에서 판으로 해서 탈피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조별 활동이 안 되니까 보드게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보드를 현수막으로 제작해 가지고 칠판에 붙여서 단체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드게임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다음은 이제 열림의 캠프용 교구입니다. 먼저 금사지라든지 활동지라든지 카드라든지 액자 틀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두 다 시중에서 다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업체에서 디자인해서 그리고 좀 더 싸게 하려면 인터넷 업체가 되게 싸요. 인터넷 업체로 해서 저희 회사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다양한 물품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지난해 만든 겁니다. 이 물품이 있으니까 캠프를 갈 때 맞아요. 준비물이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건 다시 쓸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도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그때그때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캠프용 교구를 모두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작소는 사실은 이제 놀이랑 학습이랑 접목을 시킨 거고, 이게 이제 마을학교랑 같이 또 함께 하다 보니까 학습교구나 보드게임이나 교육지원청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 돌봄 지원은 나중에 저희 사업체가 좀 더 커지고 안정화되면 저는 돌봄 지원센터를 밤에 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갑자기 외출할 때 아이들만 두고 갈 때 되게 불안하시겠죠. 그럴 때 맡길 수 있도록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아이가 뭔가 하실 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놀이공작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은 크게 마케팅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일단 네이버에 블로그가 하나 있어서 저희가 활동한 것들을 여기에 그냥 저장해 주는 역할. 나중에 니들 무슨 활동했지 했을 때 좀 더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곳이 네이버 블로그라서 지금 블로그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하고 밴드입니다. 페이스북은 예전에 제가 어떤 공적인 일을 하려고 이때 페이스북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활동을 할 때마다 여기다 올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또 이걸 보고 또 옆에 누군가에게도 전달시켜주고 그래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학부모 밴드는 제가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있을 때 그때 저희 지원 사업을 좀 알리기 위해서 밴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멤버가 334명, 밴드 치고는 좀 많은 편이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 밴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 저희 매출의 한 90%가 아마 이것 때문에 일어날 것 같은데,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있을 때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두 모아서 제가 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소통할 때, 선생님과 소통할 때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는 것을 이 밴드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밴드가 저희 매출의 한 90%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 크게 홍보나 마케팅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가 했던 활동을 옮기면 누군가 이걸 또 보고 저희에게 또 연락이 와서 지금 올해도 아마 작년 정도의 매출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놀이공작소에 보드게임이랑 뭐 교구를 좀 만들었다 그랬죠. 지금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에는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토어는 사실은 돈을 좀 줘가지고 앞쪽으로 노출이 돼야 물건이 잘 팔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학교 주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려놓고 주로 관리를 사실 잘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번 겨울 방학 때쯤 되면 좀 적극적으로 여기도 홍보해서 지금 만들어진 보드를 팔아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놀이 학습 프로그램을 조금 접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해야 될 이야기가 기부예요. 사회적 기업이 되면 우리가 수익이 남은 3분의 1을 기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기부를 하는지 회사마다 기부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어떤 식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놀이공작소에 많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장면은 창원에 있는 뭐 초등학교에 3, 4학년 10명을 데리고 저희가 보드게임도 하고 지금 그림처럼 색칠하면서 숫자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한 10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하루에 가서 2시간씩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학교에서 교육 기부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활동하고 저희가 200만원 교육 기부증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집에 있는 남는 물건도 괜찮고 저희는 보드가 많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기부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보드를 여기다가 기부하고 그리고 그 금액만큼 저희는 또 기부증을 받았죠. 여러분들도 꼭 새 제품이 아니더라도 혹시 집에 남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기 또 기부 행사할 때 이렇게 전해주면 여러분들 기부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예 지역 아동센터에다가 월 얼마씩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기부로 금액으로 환산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드게임 있죠. 여기도 지역 아동센터에 또 이 금액만큼 또 전달해주고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사회봉사 대상자 학생들인데 여러분들 학교에 사회봉사 대상자들 많이 있죠. 제일 많은 게 흡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사회봉사 대상을 받으면 보통 이 아이들이 하는 게 이제 금연교육 받고 주로 학교에서 뭐 청소를 하거나 반성문을 쓰거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저희가 이거보다는 좀 더 교육적인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는 사회적 경제 보드게임을 진행하면서 약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했었고 여기 없지만 다른 팀들은 음악을 가지고 음악 치료 하신 분도 있고 저희 중에 또 리사이클링이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또 재활용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하고 나면 학교에서 기부증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바로 기부증인데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해가지고 여기 있죠. 저희 회사 이름도 들어가고 언제 몇 명을 대상으로 뭘 했는지 여기 제일 왼쪽 거는 저희가 보드게임하고 교구를 지역 아동센터에 주고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이제 학교 사회봉사 대상자 대상으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기 또 25만원만큼 기부증을 받았고 오른쪽 거는 아마 방금 봤던 아름다운 가게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다운 가게가 사실 제일 짭니다. 금액이 제일 작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부증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뭔가 지원을 받을 때 여기에 가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고 나면 꼭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걸 해놓으면 다음에 여러분 예비 사회적 기업 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나중에 또 사업비 지원 받을 때도 도움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기부를 할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 서비스업이라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강사 선생님도 관리를 제일 잘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강사 선생님한테 너무 불친절하게 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다 떠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때리고 있던 선생님 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언제든지 콜하면 달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관계가.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강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무료 강좌도 하고 이분들에게 최소한 손해가 되지 않도록 뭔가 프로그램에도 지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무료 연수 장면입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1대1로 하기도 해요. 이 사람 꼭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면 이분이 시간 될 때 오셔라 해가지고 제가 1대1로 연수를 시켜요. 제가 욕심이 난다는 말은 잘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간단하게 연수를 시켜도 이 선생님들은 또 다음에 학교에 가서 캠프 갔을 때 정말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관리를 제일 잘하자.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 이야기는 이제 처음에 저희는 사람 생각했을 때 인문계열, 교육계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회사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모집해 보니까 정말 청년들은 학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모집했는데 의외로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적극적이고 또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학교에 갔을 때 좀 더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역량 강화 연수시키고 강사도 30여 명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매출이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 내 혼자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같은 업종의 사람끼리 모여서 해도 되고 또는 우리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말했던 사회적 공동체 40이라죠. 그죠? 하고 그러면 여기 또 시청 근처로 가면 김해 소셜 캠퍼스 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제 40은 제가 예비로 되면서 떠났고 이제 소셜 캠퍼스 온에 등록 기업으로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아동센터로 찾아가서 사회적 경제 보드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소캠에서 제게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창원하고 마산, 김해 두 곳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보드게임으로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듯이 소캠과 함께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 행사를 또 했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교육 서비스업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교육 서비스가 같이 하면 뭔가 좋겠다 해서 저희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저희 동아리 이름은 윈윈 교육 공동체에서 5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뭉쳤답니다. 저는 진로진학 플랫폼 열림이고 그리고 김해 글로벌 청소년 지원센터 진영에 있는데 이 업체는 주로 다문화 가족들 이주민 가족들 이런 가족들을 대상으로 뭔가 지원하는 곳이고 바라쿱 공동육아는 이제 아시죠? 육아를 좀 함께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고 굿사이클은 재활용 우리 주변에 있는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 버리지 말고 그걸 재활용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프레이즈는 음악을 가지고서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과 함께 감성훈련, 감성교육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5개가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함께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저희 이제 5개 위닌 동아리 업체들을 각각 업체로 찾아가서 그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업체는 뭐가 있는지를 함께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말로만 들으면 도대체 이 업체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 사업장에 가보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함께 연수도 해요. 그리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지금 일단 5개 업체를 다 돌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어떤 활동을 할지 의논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연수도 하고 함께 교육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앞에서 말했던 교육기부 함께 있죠. 음악하고 굿사이클하고 저희하고 3개 함께 교육기부해서 교육기부증을 받았습니다. 리플렛도 공동으로 같이 해요. 그래서 저희 보면 여기 제 미션이 누군가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협동과 협업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교육 공동체에서 저희 5개가 공동 리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리플렛 하나에 5개 회사가 소개가 되니까 서로 도움도 되고 또 한 기관에서 서로 소개도 시킬 수 있고 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만일에 협동조합을 한다면 청년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리플렛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또 비슷한 업종끼리 모아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강사 양성 과정을 지금 여기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소셜 캠퍼스원 경남이랑 저희 열림이랑 우리 교육공동체 위닌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주로 제가 하지만 우리 공동체 분들도 함께 준비하고 해서 많은 강사를 양성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좋은 강사를 배출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강사 내용이죠. 강의 내용입니다. 실습 위주의 사회적 경제 이해, 그리고 디자인 싱킹과 공감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사회적 경제를 또 보드게임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강사 역량 강화 등 이런 4개의 아이템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은 바로 사회적 경제 강사 양성 과정 연수 장면입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했죠. 김해는 특히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연수할 때마다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여기 협업사업도 저희가 또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경남 커뮤니티 케어 지원센터라고 해서 여기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제 노인 돌봄 그리고 아이 돌봄 이런 사업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자주 들어가 봐야 될 겁니다.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여기서 하는 게 제가 뒤에서 말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여기서 하거든요. 보시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등등이 다 여기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소식이나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인정 제도에 대한 내용,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이런 온라인 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면 이제 이렇게 이수증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예비 사회적 기업 되거나 나중에 또 지원금 받을 때 유익하니까 여기를 통해서 연수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절차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뭐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e스토어 36.5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 상품을 팔아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일에 나중에 어떤 상품을 만든다면 여기에다가 올리면 좀 더 일반 우리 네이버 스토어나 쿠팡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물건을 잘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올려놨습니다. 이제 좀 쉬고
한 5분 쉬다가 다음 뒤에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은 업종이 달라서 조금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보고서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양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보고서 제 거를 한번 보면서 이 정도 써야 되는구나, 이만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선정이 되고 또 이렇게 써야지 또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만 보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다가 한 5분 쉬고 다음 강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지원금이 좀 많고 그리고 여기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해서 육성 사업비를 받으면 아마 사업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했던 데가 2020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를 보고 제가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올해도 저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24일이니까 한 달 뒤에 모집 공고가 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는 대상자는 뭐냐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사업에 만일 선정이 된다면 그렇죠.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이제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니까 여러분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되겠죠. 저도 사실은 이 사업에 선정이 되고 9월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육성 사업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은 저는 교육 서비스업이라서 아마 여러분하고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저도 다른 걸 보니까 참고가 좀 돼서 사실 자기가 오픈 잘 안 하는데 일단 제 거를 다 오픈하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선정 공고문을 작성할 때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가 있어요. 서류 심사에서 일단 통과하면 신청 면접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 2부 나누어져 가지고 1부는 희망자에 한해서 참석해라.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1부에 뭔가 또 들어오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2부는 함께 참석해서 이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조차도 안 오면 서류에선 탈락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일단 아마 거의 다 선정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 안 오면 선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다시 또 면접이 있습니다. 대면 심사가 있죠. 여기 보니까 서류 심사하는데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대면 심사하는데 다시 또 한 보름 정도 해서 작년에는 2월 13일 했네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장소는 창원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이천 교육장에서 했고 아마 장소는 바뀔 수도 있겠죠. 심사 대상은 서류 심사 및 신청 면접을 통과한 신청이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서류 심사에 통과하고 면접까지 통과한 신청팀입니다. 문제는 이제 심사 방법이 신청팀 PT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입니다. 이때 제 기억에 슬라이드를 10개 정도 준비하라 했는데 10개를 5분 안에 하기가 되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좀 간단하게 10개 정도 해가지고 한 개에 거의 1분 단위 30초에 끝을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단 여기 보면 유의사항에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은 꼭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참여한 사람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니까 여러분의 그 협동조합에서도 대표가 있겠죠. 대표가 좀 발표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연습을 좀 하든지 어디든지 계속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요즘은 다 PT 발표를 해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듣고 해서 발표를 잘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1,000만 원 먼저 받았거든요. 1,000만 원 받아서 쓰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지원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3,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안내 해가지고 신청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서식 1에 보면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이거는 이제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대로 쓰면 되고, 서식 2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개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왜 사회적 기업가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겠죠.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사업화 계획서. 이것도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여러분의 그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서식 4는 혹시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든 협동조합이 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현황이 있는지를 적는 거고, 서식 5는 개인정보 동의서고, 그리고 6번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신청 확약서, 이렇게 해서 서류가 총 6개가 들어갑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서 저희는 초기 창업팀 참여 신청서를 썼습니다. 이미 창업을 했다면 초기 창업팀 참여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위에 보면 창업준비팀은 아직 우리는 창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팀이 적는 거고, 저희는 이미 창업을 했기 때문에 초기 창업팀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창업지원기관은 저희 경남은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저희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창업팀 이름은 자기 회사 이름 적으면 되고, 니네 회사의 창업 아이템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캠프를 운영했고, 그리고 교구를 개발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사업 분야는 한 개만 선택해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 서비스업이니까 교육이죠. 혹시 여행이라 하면 어디 하면 될까요? 네, 여행은 관광, 운동 해가지고 밑에 줄에 있네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창업 현황은, 자기 이제 회사를 언제 세웠는지 적으면 되겠죠. 아니면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 언제 세울 건지 예정일을 적으면 되는데, 저희는 2018년도 1월에 회사를 세웠고, 법인이라서 법인 등기번호도 있고, 사업자 번호, 설립 등기일이 2018년 1월 22일, 사업 개시일도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고용 인원이 사실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대표이고 우리 주주 몇 명이 같이 사업을 진행했고, 초창기에는 월급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업이 잘 안 되시니까, 그죠? 뭐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안에 무슨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 그래서 2,900만원. 2,900만원 하면 한 달에 맞아 200만원 조금 더 벌었다는 거죠. 200만원 더 벌었으면 부가가치세 내고, 그렇죠. 뭐 또 강사 있으면 강사비 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 주고, 실제로 남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보육 공간 사용 희망 여부는 저희는 창업 보육 공간이 있어서 미사용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혹시 창업 공간이 없다면 또 사용하면 공간을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있죠.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사공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기 신세계 백화점 위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조달 계획은 일단 육성 사업이 그 당시에 최고가 5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을 적었습니다.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자부담은 10%에서 500만 원을 적었고, 그래서 총 계획이 5,500만 원인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많이 쓴다고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표자에 대한 성명, 뭐 상년월일 쭉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가 교육 이수 여부가 있는데요. 여기 체크 꼭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거 체크하려면 네, 지금부터라도 혹시나 교육기관에서 이런 걸 하면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약간 플러스 점수가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사회적 기업 창업 아카데미가 있어가지고
거기 3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가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허 및 실용 신안건이 있으면 뭐 적으면 되고 저희는 없어서 뺐고, 그리고 수상 경력 및 정부 재정 지원 현황에서 3년 이내 것만 적으라 해가지고 저희가 김해시청에 했었던 붐업 사업에 500만 원을 지원받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경로는 사실은 이제 창업 아카데미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체크를 했네요. 먼저 이제 서술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참여 개요해서 니네들이 이 사업에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소셜 미션 및 비전 해가지고 이제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적으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열린 놀이교육 네트워크 서비스 해서 이걸 영어로 오픈 플레이 에듀케이션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만 그냥 연결시켜 가지고 놀이 교육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 배려 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가 소셜 미션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리 법인이 보유한 교육용 보드게임과 학습 코칭을 제공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적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강사 역량을 좀 키워가지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과 함께 캠프용 교구와 가족놀이 학습 교구를 개발해서 캠프에 활용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에 지원했을 때는 청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청년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없어 주변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저희가 중간에 창업팀 개요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적고 나중에 이제 예비 사회적 갈 때 소셜 미션이나 비전은 다시 바꾸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대로 다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주요 상품 및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이제 교육 서비스가 더 중요해서 1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창업, 진로, 진학, 학습 코칭, 캠프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겠다라고 적었고, 판매 상품은 그전에 저희가 마을학교하고 붐업사업에서 했던 보드게임과 학습용 교구, 가족놀이 학습 교구에서 뭐 다른 교구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매 상품도 함께 적었습니다. 주요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1번은 저희가 캠프는 언제 주로 하냐면 중학교 자유학년제 캠프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1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에 가서 진로라든지 학습 코칭 캠프를 지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및 교구 개발. 사실 캠프에는 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험 위주의 교구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족놀이 학습용 교구를 제작해서 판매하겠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뭔가 놀긴 노는데 이게 뭐 공부가 할 수 있도록, 공부가 되도록 하는 교구를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하겠다라고 주요 사업에 적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목표, 여러분 사업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를 적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목표랑 경제적 목표. 사회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회 배려 계층 지원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 사실 요즘 가보면 예전에는 빈부 격차에 따라서 성적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질 않았는데, 요즘은 이 어릴 때 사회 배려 계층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돌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교육의 질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아서 갈수록 이게 중고등학교로 가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그냥 자다가 밥만 먹고 가는 아이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 기초교육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우리 사업의 목표다. 그리고 열린 놀이교육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걸 기관과 공유하고 지원을 하겠다. 세 번째는 놀이학습용 교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집에 가보면 아이들이 거의 스마트폰만 들고 있죠. 유튜브 보고 뭐 보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교구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놀면서 아이들의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교구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사회적 목표이고, 두 번째 경제적 목표는 일단 돈하고 관계 되겠죠. 수익 창출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돈을 잘 벌어야지 기부도 할 수 있고 하겠죠. 그래서 캠프용 프로그램 교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하나 더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얼마든지 사교육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비 줄이는 게 우리의 경제적 목표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업팀 구성 총 4명인데 아마 협동조합은 총 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사람의 각각의 이제 역할을 적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대표니까 뭐 대표, 총괄 이렇게 해놓고 제 경력은 이제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니까 경력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는 교사했던 경력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또 진로교육지원센터장 하실 경력이 있어서 이 경력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사업에 조금 더 유리했죠. 팀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등교사 있었고, 다른 팀장 두 분들도 다 교육과 관련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밖에서 볼 때는 교육 서비스를 좀 잘하겠다. 교육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창업대 구성 적을 때 경력을 잘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 경력을 또 그냥 허위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경력이 없으면 관련 알바라도 좋으니까 일을 좀 해가지고 경력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및 소셜 미션에 대해서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저는 이제 교육 사업이니까 이 교육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뭐 여행 관련 사업이면 왜 이 여행 관련 사업이 필요한가를 이제 적어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려면 젊은 청년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사대나 교대 출신들이 선생님 되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족한 일자리를 내가 좀 채우겠다라고 적었고,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상용화로 가정에서 사실은 대화가 점점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보드라든지 학습용 교구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소통하면서 또 놀면서 공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 이 사업의 필요성을 3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소셜 미션입니다. 기업의 미션이 뭐냐고 했습니다. 저희는 놀이 교육 서비스를 통한 사회배려 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를 미션으로 적었고, 두 번째는 컨텐츠 개발로 자유학기제 양질의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컨텐츠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마지막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교구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소셜 미션을 적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목표입니다. 목표는 양질의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유학년제를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월 1종 이상의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그리고 진로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교구를 제작할 때 친환경적인 교구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사업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역량에서 대표자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역량을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전직이 진로교사였기 때문에 좀 잘하는 진로교사, 그러니까 진로 지원
기관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로의 책임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19년도 마을 대학 공동체 협력 사업에서 마을 코디네이터로 제가 대학생들과 일을 했던 그 경험이 사회적 기업가에 좀 부합됐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경남 제1기 사회혁신가 대학을 수료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적 기업가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관련 역량에서 이제 대표의 이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근무했던 경력과 사범대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비슷한 기관에서 일을 했던 경험, 그래서 제가 교육 관련 경험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은 내가 도민 무료 창업 강좌 수료했던 거, 그리고 붐업 사업도 했다는 거, 그리고 제1기 사회혁신가 대학도 수료하고 김해 행복교육지구 마을 공동체를 운영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보다 교육적 사업에 많이 이렇게 연수를 받거나 활동을 했다는 게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 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이런 사업을 찾아서 같이 해야지만 여기에 한 줄이라도 더 적을 수 있겠죠. 이제 육성사업이 진행 중에 모두 이제 AB사회적 기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B사회적 기업가로서의 향후 목표 및 포부를 적으라고 했는데 저희는 젊은 인재를 영입해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우리의 콘텐츠로 자유학년제에 지원해서 최고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되는 게 목표다라고 제가 적었고, 그리고 보유한 교육용 보드 컨텐츠 디자인 등록 5개 했는데 사실 이건 하나도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는데, 왜냐면 아직 디자인 자체가 제가 이제 뭐 새로 하는 기업이고 새로 만들다 보니까 보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자꾸 미비점이 보이고, 또 디자인 등록은 생각외로 등록비도 너무 비싸고 이걸 보존하려면 계속 또 돈이 들어가고 해서 차라리 짧게 쓰고 다시 개발해서 쓰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디자인 등록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강사를 30명 정도 모으겠다고 확보했는데 3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0명까지는 확보했고, 정규직은 2명 채용하겠다 했는데 올해까지 저희 3명 채용을 했고, 그리고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면 제가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하면서 상시로 놀이학습 교구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좀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과 지역 아동센터의 무료로 프로그램과 교구를 또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팀원 역량입니다. 여러분 이제 협동조합의 대표 빼고 나머지 또 4명의 팀원들은 팀의 구성 계기, 왜 이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다가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팀 구성하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 계기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관련 역량, 마찬가지 이 팀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그죠? 아마 여러분은 아직 어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뭐 이런 역량이 많지는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붐업사업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아카데미 수료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온라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거 수료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좋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서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아이템과 사업화 개요. 자기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라고 했죠.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이템 적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아이템도 있을 거죠, 그죠? 그 혹시나 또 뭔가
물건을 제작해서 팔 수 있다면 요거는 또 우리 온라인 쇼핑몰 많이 있잖아요.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나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여행이라 해서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실은 여행과 관련된 직업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 플래너라든지 또 이런 직업들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직업인 특강에 플래너가 어떤 직업이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도 강의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로서도 또 수익 창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하기 바랍니다. 보유한 상품과 교구를 적으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캠프용 교구가 그래도 몇 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있어서 여기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갖고 있는 상품 교구 있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유사 사례 및 경쟁자 분석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게 주식회사 캠퍼스 멘토입니다. 캠퍼스 멘토는 주식회사이고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건 아닌데 교구를 잘 만들고 그리고 좀 이게 학교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경남까지 내려오긴 좀 힘들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괜찮은 회사로 보이고 그리고 공신닷컴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랑 비슷해요. 학습 코칭인데 여기는 이제 캠프를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학습 코칭하고 1대1로 주로 매칭해서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 경쟁 상대는 이 두 개를 적었고 저희는 이제 좀 더 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좀 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도 지정되겠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러분과 비슷한 좀 롤모델이 될 만한 회사를 2개 정도를 선정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한번 주변에 괜찮은 여행업, 여러분과 비슷한 업을 하는 업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은 목표 시장 분석 및 고객의 정의해서 스와트 분석해가지고 4개로 지금 나누어 놨는데 아마 여기 여러분의 구성원을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뭐가 강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의 강점, 즉 우리 구성원의 강점은 뭐고 우리 구성원의 약점은 또 뭘까? 그리고 또 기회, 외부 기회, 주변에서 우리한테 주는 기회는 또 어떤 게 있고 또 주변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시간 내 가지고 같이 그 협동조합 인원이 함께 이걸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고객도 이제 여러분 적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고객이 수혜 계층은 학생이지만 이거를 사는 사람은 학교나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업화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구조 해가지고 일단 저희는 2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교구 판매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드게임을 이제 판매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거니까 쇼핑몰에 판매. 그래서 지금 사실 2군데 올라와 있긴 한데 저희가 주 사업은 밑에 있는 교육 서비스가 주 사업입니다. 여기 일이 많으면 위에 보드에 좀 이렇게 이건 올려만 놓고 사실 홍보 안 하니까 잘 팔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려놓은 상태이고 교육 서비스는 지금 진로 학습 코치 가족놀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3개로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육 서비스는 그런대로 많이 좀 소문이 나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핵심 고객 생산 원가 판매가 자 이것도 전에는 이거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이 보드를 만들면서 원가랑 판매가 이렇게 이제 핵심 고객 이걸 주로 사용하는 고객이 누군지 한번 적어봤는데
원가는 거의 한 3,000원에서 뭐 3,500원 정도 됐는데, 사실 이 원가는 저희가 소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원가가 되게 비싸요. 다른 데보다. 판매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가의 한 3배 정도 돼야지만 여기 들어가는 뭐 홍보비라든지, 그리고 또 택배비도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택배비를 받더라도 원래 택배비만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 3배 정도 넣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거의 10,000원에서 12,000원 이런 식으로 넣었고, 좀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포장 경비를 좀 줄여가지고 판매가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럼 대량 생산이 되면 훨씬 더 가격을 더 싸게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핵심 고객을 이제 판로도 적어야 됩니다. 어디에 팔 건지. 그러면 이제 판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 방법이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있는데, 홈페이지는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제 유료로 하면 너무 비싸서 하진 않고, 활동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밴드가 있어요. 교사용 밴드가 있고 학부모 밴드가 있고, 그리고 제 개인용 밴드가 있는데, 교사용 밴드는 이 우리 하고 있는 업체 활동을 주로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밴드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상호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있을 때 만들었던 밴드인데, 여기 밴드에다가 제 활동을 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보고 이 활동 좋구나 이러면 이제 연락 와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담당자에게 또 우편으로 리플렛이나 프로그램 홍보지 만들어서 발송하기도 하고, 뭐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꿈길 진로체험처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저희 프로그램을 등록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혹시나 학생 체험이 가능하다면 여기 꿈길 진로체험처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면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강좌를 좀 개설해라든지 이런 거 의뢰도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 연수해서 활용법 소개하고 또 이제 판매도 하고, 그리고 놀이 학습 게임도 동영상 제작해서 유튜브에 탑재하자. 사실 아직까지 탑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에 참여해서 게임 시연하는 것도 한 번은 해봤는데 사실 인력이 없으니까 좀 힘들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핵심 고객별 판로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다음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서 시장 진입 등 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과정 및 단계,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여기 보듯이 개발 계획 수립하고, 개발비 확인하고, 판매 전략 수립하고, 디자인 의뢰하고, 제품 제작해서 홍보 판매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주로 여행이니까, 그죠? 여행도 이 단계를 따르면 되지만, 일단 제품 제작은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 이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추진 전략 및 계획에서 또 세부로 또 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이제 시장 진입, 마케팅 전략, 기타 사업 추진 관련 계획 해가지고, 먼저 초기 시장 진입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는 본사 제품을 네이버 쇼핑몰에 등록하고 뭐 제품을 11번가 쿠팡 이런 데 판매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마케팅 전략도 어떻게 되는지 적어야 되고, 그리고 기타 사업 추진 관련 계획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제목들이 원래 주어진 거라서 이 밑에 여러분이 적당하게 우리 사업과 관련된 거를 적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회사 조직 구조인데, 저희는 그때 4명이었습니다. 제가 대표고, 이제 교육 서비스니까 인재 육성하는 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기획하고 하는 기획팀, 또 판매, 홍보 뭐 이런 거 하는 홍보 대외 협력팀, 이렇게 해서 3개의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운영 인력 확보 및 관리 계획에서
여기 사회적 기업은 창업 멤버 간 의사결정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정관에다가 여기 이제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어떻게 원칙 같은 것들, 절차나 의결사항, 의사록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겠다 다 적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또 수정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협동조합도 정관, 사회적 기업 정관 예시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약간 맞게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식회사다 보니까 또 팀원들이 지분 구조도 적으라 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49%, 나머지 다 네 분 합쳐서 51% 해서 제가 조금 절반 안 되게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트워크 및 외부 연계 방안. 사업을 할 때 사실은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기 힘들죠. 그래서 내 사업하고 관계되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MOU 하는 거죠. 내와 비슷한 업종을 MOU 해도 되고 내가 필요하는 업체와 MOU를 해도 됩니다. 나의 고객과 MOU를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제 제품을 만들어준 디자이너하고도 MOU를 넣었고 그리고 제가 관계 있는 또 사회적 기관들과도 또 MOU를 넣었고 그래서 이렇게 MOU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뭔가 필요할 때 이분들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업에 필요한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 한번 잘 해서 MOU를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여행하려면 또 자동차가 필요하다, 버스가 필요하다, 그럼 버스 업체랑 또 MOU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행에 또 필요한 뭔가 물품이 있다면 또 그거 만드는 회사를 MOU를 하셔도 됩니다. 추진 일정은 3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거 월별로 매월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달 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뭘 할지 사업비 세부화가 되어야지만 이거를 작성할 수 있겠죠.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전환 계획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인정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제 예비적 사회 인정 준비해서 워크숍 연수 참석하겠다. 그리고 정규직도 한 명, 저희가 인력 확충하겠다 해가지고 매출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죠. 되었고, 지정 이후 단계별 추진 계획에서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계획도 따로 적으라 합니다. 그래서 1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운영하겠다. 그리고 인력 확충해서 정규직 1명 했는데 지금 3명으로 늘었죠. 개발한 교구 디자인 등록은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포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및 진로 정보 공유하고 교육 기부. 교육 기부가 또 중요한 게 나중에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기부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혹시 기부할 걸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주변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돈으로 기부하기는 사실 좀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잘 찾아보면 교육 기부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찾아서 조금씩 해놓아야지만 나중에 지원받을 때 이게 없으면 기부를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 잘 챙겨 보십시오. 네, 2년차, 3년차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할지 다 이렇게 연차 계획까지 다 보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사업비 조달 및 활용 계획에서 제가 이제 매출 및 비용 추정해서 이제 매출액을 한번 적으라 해가지고 2019년도에 매출액은 원래 했었던 거니까 그대로 적었고 이제 2019년 3, 4분기도 따로 적으라 해서 두 개 이렇게 따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상도 적었는데 사실 예상은 지금 월 500이었으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적었죠. 근데 저희가 매출을 한 1억 2천 정도 했습니다. 훨씬 더 잘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사 비용 추정해서 일단 임대료와 관리비 월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업이 좀 돼서 제가 월 인건비를 150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직 한 명 채용하면 이 사람에게 월 한 230 정도. 자, 이렇게 하려면 매출이 월 700만 원 정도 초과하면 고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협동조합이지만 그냥 조합원으로 있는 거하고 또 4대 보험을 넣는 조합원으로 있는 거 다르니까 또 일단 매출이 나와야 조합원으로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창업 자금 조달 계획에서 육성사업에 제가 5천만 원, 자부담 500 앞에 썼던 그대로 한번 썼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뭐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최대한으로 썼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항목별 사업비 구성. 만약에 이제 돈을 받는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또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돼요. 사업 모델 개발비에서 사업 추진비하고 재료비 두 개가 여기 들어갑니다. 제가 세부로 쭉 넣어가지고 한 두 개 합치면 40% 정도 되고, 다음에 이제 외부 용역, 그러니까 뭔가 제작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다 외부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외부 용역도 보면 뭐 500만 원 이상 넘는 것들은 또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싸게 많이 해서 싼 거.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이하로. 이거는 그냥 하면 되니까. 뭐 또 가격이 너무 많으면 비교 견적서도 넣어야 되고 막 복잡해서 차라리 그럼 싸게 해가지고 다 했고, 홍보 및 마케팅비도 여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사실 여기는 없는데 뒤에 한번 했었습니다. 운영경비에 이제 일반 운영비에서 홍보물 배송용 택배비라든지 연수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동경비 해서 이거는 또 월 또 100만 원씩 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출장비, 활동비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은 여기 없지만 나중에 제가 변경된데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전기요금도 여기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 초기에 임대료 내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서 육성사업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사회적 효과에서 저는 사교육 안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시킬 거다. 학습 코칭을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 적었고, 두 번째는 이제 청년 강사를 양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했는데, 오늘 저희 기대는 있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모이지 않아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융놀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 중독으로 대화가 단절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이제 보드를 좀 많이 팔았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생각외로 사실은 잘 팔지는 못했어요. 아직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이제 인력이 보충되고 여력이 좋아지면 이것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매출, 일단 매출, 뭐든지 사회적 기업도 매출이 잘 일어나야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고용도 창출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 수익의 사회적 환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사회에다 환원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협동조합을 만들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매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매출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면 많이 남으면 또 우리가 사회에 기부할 수 있으니까 매출에 제일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열림에 대해서 약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싶어서 어쨌든 육성과 사업을 마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 실험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돈을 벌면 좋은 일에 써야지 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우리의 미션이 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다 새로운 도전이고 실험이고 그래서 이 실험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겠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항상 내 생각에는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부를 하고 있고, 뭐든지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면 아마 5명 그 이상의 친구들이 함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돈을 좀 잘 벌어야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니까 항상 뭔가 일을 할 때 매출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매출이 잘 됐을 때 어디다 이 돈을 쓸지도 생각하고 해서 좋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